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 50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니까 금방 50강이 왔죠, 그렇죠? 예, 오늘은 1920년대 그 독립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0년대 독립운동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빠질 수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김원봉이 조직했던 의열단, 그리고 김구가 조직했던 한인애국단, 그리고 합법적인 단체였던 신관회, 네, 그리고 사회운동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으시고, 어차피 뭐 그렇습니다. 이게 또 뒤에 나오는 거니까 요런 포커스에 맞춰서 하겠다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뭐 굳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뒤에 바로 나옵니다. 자, 1920년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20년대가 뭐가 틀리죠? 10년대 비교하면 3.1운동 일어나고 난 뒤에 문화통치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문화통치로 바뀌어서 언론, 출판 이런 것들이 조금 느슨해졌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1운동은 1920년대부터 본격적인 무력투쟁을 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대 들어서자 말자 20년대 뭐 19년이죠. 네, 그래서 들어서자 말자 일어났던 독립운동이 무력 독립운동이 첫 번째 그 불을 피운 것이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최진동이 이끄는 군무도독부군, 그 다음에 안무가 이끄는 국민해군, 이 세 부대가 합심을 해서 한북 종성에 있는 일본 소대를 습격합니다. 습격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추격을 하겠죠. 예, 추격해오는 일본군을 삼둔자, 그 다음에 삼둔자에서 한번 격파를 하고, 그리고 계속 따라오는데 봉오동으로 유인해서 봉오동에서 매복작전에 의해서 일본군들이 크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패배를 당한 일본군이 그 대규모 병력을 월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훈춘사건을 일으킵니다. 훈춘사건은 마적단이 1영사관을 습격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마적단을 토벌한다는 구실로 대규모 병력을 월경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이 내용을 먼저 우리 독립군한테 알려줘요. 중국에서 이제 알려주니까 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북로군 정서, 이게 누가 이끄는 거죠? 네,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 정서. 북로군 정서가 앞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은 어디 거라고요? 네, 대종교였죠. 네, 그래서 북로군 정서하고 그 다음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같이 연합을 해서 청산리에서 전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백운평 전투, 왈루구 전투, 천수평 전투, 어랑천 전투 해서 일본군들이 완패를 당합니다. 또 청산리에서. 자, 그러고 나니까 일본이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한번 당하고 나니까 그 간도 쪽을 아주 무참하게 습격을 해요. 그래서 한국인 사회, 학교, 교회 같은데 무차별로 방화와 약탈을 아주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간도 참변이에요. 그래서 간도 참변이 일어나니까 독립군들도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러시아 자유시로 넘어가기로 해요. 그래서 넘어가면서 대한독립군단을 발족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시로 넘어가요. 자유시로 넘어갔는데 이 뭐라고 합니까? 대한국민의회에서 자유시에다 얘기를 다 해놨으니까 그리 넘어가자 해서 넘어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넘어갔는데 그 지휘권의 문제가 생겨요. 지휘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러시아 적세군 그리고 그 한국 그 공산주의자들이 해서 그 무장 해제를 요구합니다. 무장 해제를 요구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니까는 거기다가 우리 그 대한독립군단에 아주 무차별로 그 총격을 가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간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간도로 넘어와서 그 3부가 성립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어쨌든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대한통일부를 구성을 해요.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통일부를 만드는데 거기 통일부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금부를 만듭니다. 의금부를 만들어 갖고 둘이 이제 그 알력이 생겨서 이 유혈 사태까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에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참의부를 구성을 합니다. 참의부 구성하는데 이 참의부가 육군주만 참의부예요. 그래서 참의부를 구성을 하니까 대한통일부 사람들이 정의부를 구성을 해요. 정의부를 구성을 하니까 거기 두 군데 끼지 못한 나머지 인사들이 신민부를 발족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3부가 성립이 돼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일본은 그 독립군들한테 크게 당했잖아, 그죠? 예, 3.1운동 그랬죠. 그 다음에 간도에서 봉오동하고 청산리에서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가들 색출하기 위해서 당시 그 만주에 그 완주를 지배하고 있던 장쩌린하고 미스야 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독립군을 체포하면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해서 상당히 독립운동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다시 3부로 나눠져 있는 아까 자유참변하고 난 이제 3부 있었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것을 통합운동을 운동을 합니다. 이것을 통합운동을 뭐라고 그러냐면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두 개로 나눠지는데 혁신의회,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혁신의회 산하에는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 이거는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성립이 돼요. 국민부 밑에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해서 공산주의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3부 통합운동은 다음에 또 한번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그 중요한 것들은 자꾸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 듣기만 하셔도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김원봉이 주도해서 만든 의열단이 있죠. 근데 이게 김원봉과 그 의열단의 핵심 멤버들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신흥무관학교 여러분들 아시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누가 만들었어요? 옛날에 신민회가 여기서 핍박받으면서 넘어와서 만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이제 의열단을 하는데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의열단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선혁명선언이 이 사람들의 행동 강령으로 채택이 돼요. 그 의열단들의 주로 활동들을 보면은 폭탄 투척이 주로죠, 그죠? 예. 그래서 김익상이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종로경찰서는 김상옥,
그 다음에 동양척식회사는 나석주, 그 다음에 일본 왕궁에는 김지섭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외에도 최수봉이 밀양경찰서, 그 다음에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나석주는 식산은행에 해서 이 폭탄 투척을 주 무기로 해가지고 하니까, 사실 그 일본인들이 많이 떨었어요. 의열단의 이 폭탄 투척에 대해서. 어디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중국 지휘관 양성소인 황포군관학교에도 학생들을 입교시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이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해서 인재를 키워냅니다. 그 의열단이 1935년에는 이제 민족혁명당이라고 해서 저 전체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 하나로 모으자, 항일운동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자 해서 민족혁명당 결성을 주도합니다. 여기에 상하이 임시정부는 참여하지 않죠. 근데 요거는 뒤에 얘기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인애국단 여러분들 아시죠? 김구가 조직했다는, 김구가 임시정부를 이어받았지만 별도로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합니다. 이 한인애국단 조직하는 게 언젠가 1931년이에요. 그래서 김구가 조직하는데, 이 한인애국단에 보면 이봉창, 일본 국왕에 폭탄 투척했던 이봉창이 있고요. 윤봉길 앞에서 한번 나왔죠. 상하이 사변 승리기념식장인 흑호공원에 폭탄을 투척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국내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1920년에 일어난 물산 장려 운동은 조만식이 평양에 조선물산 장려회라는 걸 설립을 하면서 물산 장려 운동을 펼칩니다. 물산 장려 운동은 우리가 만든 걸 우리가 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물품 장려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 물산 장려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생산시설이 미비하고, 그 다음에 일제가 방해하고, 그 다음에 일부 상인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그리고 1923년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2차 조선교육령에 대학을 세울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상재, 한용운 같은 분들이 조선밀립대학 설립기성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한민족 한 사람이 1원씩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자금을 모집을 해요. 근데 일제가 당연히 가만 안 두겠죠. 일제가 탄압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그 당시에 또 일어나다 보니까 모금이 지지부진합니다. 이 지지부진한 틈을 이용해서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을 먼저 설립을 합니다. 경성제국대학은 일본의 식민대학이죠.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맹대치운동이 일어납니다. 무식하면 안 된다, 알아야 된다 해서 이 문맹대치운동은 주로 이제 그 신문사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만들어진 설립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앞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운동,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것을 캐치프레이즈 내걸고 방학 때 고향 가는 학생들이 이제 야학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문자 보급운동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하는 건 이제 브라로드 운동이라고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라로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문맹대치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고종의 인산일에 우리가 3.1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순종이 죽고 난 뒤에 순종 인산일을 기해서 그 만세운동을 획책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와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그래서 일으키긴 하는데 워낙 3.1 운동에 당했다 보니까 일본이 삼엄한 경계를 펴서 확산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천도교가 지원을 하고요. 천도교는 참 저거 운동 독립운동에 참 기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전 발각됐지만 일부는 계획대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순종 인산일에 실시를 하는데 순종 장례 행렬을 따라서 이제 만세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았다. 사실 순종도 무능하고 병자였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되게 무능했어요. 고종 아들 아니랄까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60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나죠. 광주 학생운동은 광주에서 나주로 오가는 통학열차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일본인이 열차 안에서 한국 여학생을 희롱을 합니다. 희롱을 하니까 한국 남학생들이 나서서 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집단 패싸움이 벌어지는데 일본이 와서 일본 학생 편을 일방적으로 들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학생들이 한반도의 학생들이 광주 시내 중등학교 전부 휴교령을 내려가지고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신간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하고 대규모 집회를 계획을 하지만 결국 집회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신간회가 해산이 되고 맙니다. 신간회는 밑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신간회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광주 학생운동도 일어났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 운동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민족유일당 운동이 뭐예요? 삼부 통합운동이죠. 네. 삼부 통합운동을 갖다가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중국이 그 당시에 국민당과 그 다음에 마오쩌둥, 마오쩌둥의 공산당 거기랑 합작을 해가지고 일본에 대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로 에너지를 합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민테른이 설립이 됐죠. 코민테른은 뭐예요? 러시아에서 코민테른을 설립하면서 자금을 대준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합쳐야 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국일당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치안유지법이 제정돼서 사회주의 운동이 공산주의 운동이죠. 공산주의 운동이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칠 명분을 찾아요. 그리고 1926년에는 조선민흥회가 설립이 됩니다. 조선민흥회는 사회주의자하고 민족주의자가 같이 조선민흥회를 성립을 하고요. 거기다가 사회주의자들은 또 별도로 정오에 선언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민족유일당 운동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지만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는 어울리질 못합니다. 이게 끝까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로 힘을 합치는데 실패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져서 1931년에 이제 해소가 된 건데요.
그 민족주의자 측에서는 그 이상재,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 쪽에서는 이제 홍명희, 이런 분들이 합쳐서 신간회를 만들어서 강연회나 연설회를 통해서 민중을 계몽을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학생운동이 터지니까 거기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대회를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는데 당연히 일제가 탄압하겠죠. 그리고 여기 역시 그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자 간의 그 벽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념 대립이 되면서 해소하기로 해서 해소돼 버립니다. 해소라는 것은 강제로 와해되는 게 아니고, 그죠? 끝내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매단체였던 이제 여성들이 주가 돼서 만들었던 근우회도 같이 해소가 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걸로는 이제 조선노동총연맹이 암태도 소작쟁이를 주도를 해요. 이거는 뭔가 암태도는 전남 신안의 암태도에서 그 소작인가 그 다음에 지주 간의 그 쟁이었는데 소작인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농민총연맹과 조선노동총연맹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뭘 하냐면 1929년에 원상 노동자 총파업을 또 이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이거는 뭐 문평제유라는 공장에서 간부 고타마가 조선노동자들을 이제 구타하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선노동총연맹이 주도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노동운동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덕여 소년에는 이제 천덕의 그 방정환,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그 소파 방정환이 그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게 지금도 이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잡지인 어린이를 발간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날 제정한 게 바로 이 천덕여 소년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1923년에 제정이 돼요. 그리고 또 형평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조선 형평사들 조직을 합니다. 1823년에.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또 현실에 반항하는 운동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년대 일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서 지금 워낙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그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 보는 게 아니면은 제가 올해까지 얘기를 하겠지만,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줄기만 뽑아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가끔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930년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그러면 그때부터 해방 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는 다음 시간에는 그걸로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